이번에는 출제유형 공사 슬라이드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글머리표를 지정하는 방법과 줄간격 지정하기 그리고 동영상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화면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 작성을 위해 슬라이드 3을 클릭을 합니다.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제목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의 역사와 특징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글상자가 보이는데 여기 글상자 입력하시기 전에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아래 글상자에서 클릭을 하면 깜빡깜빡 커서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단추 누르면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개체 속성에서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저 위쪽에 항목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글 상자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글 상자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글 상자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 맞춤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입력을 하기 전에 먼저 자동 맞춤 안함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자,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 위쪽에는 영어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한글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영어는 입력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한글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글머리 기호, 여기 글의 앞쪽에 들어가는 이런 기호를 글머리 기호라고 얘기하는데요. 글머리 기호는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깜빡깜빡 커서가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역사와 특징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역사와 특징이라고 첫 번째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자, 키보드에 줄을 바꾸기 위해서 엔터를 딱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앞쪽의 기호도 위쪽의 역사와 특징과 같은 모양의 기호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완성 예제를 보게 되면 역사와 특징 아래쪽에 들어가는 내용은 하위, 내용이 아래쪽, 오른쪽으로 들어쓰기가 되어서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입력된 상태에서 안쪽으로 글자의 내용, 본문 내용을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는 키보드에 보면 탭키가 있어요. 자, 탭키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모양의 키를 찾아줍니다. 자, 탭키를 찾아가지고 자, 탭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으로 들여쓰기가 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870년에 이탈리아 자, 문장이 길어져서 뒤쪽에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쭉 이어서 띄어쓰기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그 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호가 들어가면 줄 바뀜에서는 엔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줄 바꿈이 되면서 기호가 들어갑니다. 즉, 기호가 들어가지 않는 이어지는 문장은 입력을 쭉 하시면 알아서 줄이 바뀌게 되고요. 밑으로 그 커서가 떨어지게 되고요. 기호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문장을 입력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문장은 그냥 쭉 이어서 쓰고 띄어쓰기만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기호가 들어가는 문장을 입력할 때는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문제의 조건을 맞춰가지고 글머리 기호와 그 다음에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역사와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 부분을 범위로 잡아주고요. 자, 여기 앞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점이 보이시는데 이 모양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한 그 모양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위쪽의 메뉴 중에서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면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 점이 있는 글머리 기호가 있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 세모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우리는 문제에서 제시한 이 모양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양에서 클릭. 그러면 글머리 기호의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된 서식은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자, 그러면 글자의 모양을 굴림으로 지정하고요. 크기는 24포인트. 자, 글자의 모양, 여기서 글자의 크기, 여기서 지정하죠. 그 다음에 굵게는 글자 크기 지정한 바로 옆에 보시면 가가 보이시는데 첫 번째 가가 바로 굵고 진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굵게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은 줄 간격을 1.5줄로 지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첫 번째 문단과 아래쪽 본문의 문단의 줄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꺼번에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목에 대한 그 서식 지정 끝났으면 이제 아래쪽 부분을 샥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앞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 모양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하셨던 것처럼 서식 메뉴 가셔가지고, 자, 오른쪽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점 글머리 기호를 찾아가지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모양이 나오죠. 여기에서 두 번째 문단의 모양은 이 모양이죠. 자, 그 모양 클릭. 그러면 자, 이렇게 앞쪽에 자, 글머리 기호가 변경된 거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식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서식은 굴림의 20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 글자의 모양 지정하는 부분 있죠. 옆에 세모를 눌러가지고 글자 모양을 다시 굴림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크기는 20포인트. 20.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똑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글 상자 전체에 대해서 줄 간격 변경을 하셔야 되니까 바깥쪽 여기 테두리 윤곽선 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서식 메뉴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로 여기가 줄 간격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기본 줄 간격이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1.0 옆에 세모를 눌러가지고 우리는 1.5로 지정하겠습니다. 1.5. 자, 1.5에서 클릭. 그러면 줄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완성 예제 보게 되면 어때요? 첫 번째 줄은 구성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은 발칸과 함까지 들어가고 깨는 아래쪽으로 지금 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글상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점이 있죠. 그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함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완성 그 출력 형태 똑같이 구성으로 끝나고 함으로 끝나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글 글상자의 입력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영문을 입력해야 되는데 한글 글상자의 크기가 글자에 비해서 너무 크죠. 그래서 세로 크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에다가 포인터를 맞추시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간격을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요. 자, 약간 위로 올려주시고요.
약간 왼쪽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걸 보고 참고하시면 되냐면 책에 시험지의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글하고 똑같은 영문 글상자가 필요한데 영문 글상자를 다시 만들어서 똑같은 서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글 글상자하고 동일한 서식으로 하되 글자만 바꿔주는 형태예요. 영어로. 그러면 현재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한글 글상자를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위쪽에서 위쪽 부분이 영어니까 한글을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사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터를 글상자의 바깥쪽 테두리 부분 선에다가 놓으시고, 자, 줄 맞춰서 복사하는 거 우리 뭐였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함께 누르시는 거죠. 자, 왼쪽에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글상자를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한글 글상자는 그대로 가고 이 부분의 한글을 영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첫 번째 역사와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까맣게 지정하세요. 자, 이거를 왜 처음부터 그냥 글자 타이핑 하지 않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바꿔야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첫 번째 문단에 적용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랑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모양 이 부분의 서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자, 영어로 이탈리아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글머리 기호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에 적용되어 있던 굴림의 24포인트의 서식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아래쪽의 내용도 한꺼번에 지정하기 위해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를 잡아주세요.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거나 아니면 자, 첫 번째 1871자 앞에서 클릭, 쉬프트 누르시고 마지막 클릭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범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바꿔서 또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앞에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도록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엔터를 입력한다 그랬죠? 그런데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줄만 바꾸고자 할 때는 키보드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만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 빈 공간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한글하고 영어를 같은 서식으로 해서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그 줄간격 글자 모양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분에 영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영상을 삽입하고자 할 때는 위쪽의 메뉴 중에서 입력 메뉴를 선택하고요. 자, 입력에 들어가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입력에서 동영상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동영상 클릭하면 어디에 있는 영상을 집어넣을지 영상의 위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서에 ITQ 폴더 있죠? ITQ 더블, 그 다음에 픽처가 보일 거예요. 픽처를 더블. 그러면 거기 안에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영상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자동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확대시켜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슬라이드 쇼 실행 시 미디어 시작을 반드시 자동 실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 실행 앞에 동그라미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영상이 삽입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가운데 클릭해서 영상의 위치를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한 위치로 옮겨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문서 시험지에 보면 조건이 동영상을 삽입을 하고 자동 실행 지정하고 반복 재생을 설정을 하고 되어 있어요. 자동 실행은 우리가 이미 지정을 했거든요. 그럼 반복 재생은 어디서 하냐면 위쪽에 메뉴 중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 메뉴가 보이는데요. 자, 그 메뉴에서 동영상 메뉴 또는 다른 말로 멀티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멀티미디어에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 메뉴 중에서 여기 반복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멀티미디어 선택하면 여기 반복 재생. 반복 재생 앞에 네모에서 클릭을 해서 반복 재생을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자, 빈 공간에서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는 지금처럼 한글 입력하고 한글 복사해서 영어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삽입하고 동영상에 대한 옵션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